안녕하세요. 아미즈 헤어 대표 김영기입니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우한 바이러스가 들어온 지가 벌써 1년 반 정도 됐네요. 여러분을 찾아뵙지 못한 데가 거의 1년이 다 돼가고요. 많이 궁금합니다. 잘 살고 있는지. 오늘은 6월달 교육 자료를 고객의 욕구를 채워라. 그리고 원장이나 점장이나 실장, 팀장, 리더분들의 역할. 리더분들은 뭐하는 분들일까요? 제가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해서 매일매일 점고했다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이다. 우리 파트너들 건강 체크해 줘야 되고요. 밥은 먹었는지 체크하고, 그리고 두발이나 화장이라든가 옷은 단정하게 입었는지 확인하고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인간관계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서비스는 또 최근 좀 보고 있는지, 공부를 하고 있는지, 고객님한테 정말 따뜻하게 성심성 있고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대충 모시고 있는지 확인하고 체크하는 분들이 바로 리더이겠죠. 또 아저씨가 영상을 올리면 영상을 확인했는지 이것도 확인하고 체크하고, 댓글도 달고 댓글도 보내주고,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게 CEO들이 하는 일입니다. 리더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아저씨의 역할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사회 경험했던 40여 년 동안의 경험담들을 엉축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내주는 것이 아저씨의 역할이겠죠. 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의 욕구를 채워라. 책을 하나 봤는데요. 이나모리 가즈오, 이분 좀 많이 헷갈립니다. 나가모리 시게노부 일본 전산 저자와, 그리고 일하는가, 이분 계속 내가 헷갈려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대뇌해 줍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교보에 보니까 이게 아직도 베스트셀러가 돼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동안 일본 사람이 적은 책이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게 보통 책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봤는데 정말 내용이 괜찮았습니다. 왜 일을 하는가? 여러분들 왜 일을 하십니까? 왜 출근을 하십니까? 왜 공부를 하십니까? 왜 영상을 하죠? 왜 취미생활을 해야 됩니까? 왜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죠? 왜 나에게는 차도는 고객님이 있어야 됩니까? 이거 매일매일 일상으로 그냥 흘러버릴 것이 아니고 한 밖에 없는 내 운명, 내 삶을 정말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는 이것도 확인하고 체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일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일합니까? 네, 행복하기 위해서죠. 내 행복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결혼을 해서 아들, 딸이 있을 때 아들, 딸이 장난감 필요하다면 장난감을 사줄 수 있고, 피자가 먹고 싶다면 피자를 사줄 수 있고, 짜장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을 사줄 수 있고, 유학을 가고 싶다면 유학을 보낼 수 있고, 책 사달라고 하면 서슴없이 책을 사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 안에도 있는 내용입니다만 그게 일하는 이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가 되었을 때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아들, 딸들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줬을 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행은 뭐가 불행이죠? 아들, 딸이 무엇을 요구를 했는데 그걸 들어주지 못했을 때 얼마나 불행할까요? 시집 장가를 갔는데 전셋집이 필요한데 전셋방을 하나 얻어줄 수 없을 정도의 궁핍하면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 딸이 성장해가지고 자기도 홀로 쓰기를 해야 되겠다, 차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일하는 겁니다. 자, 일하는 이유는 너무 많겠지만 이 책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시간 있을 때 한번 좀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왜 일을 하는가, 이나모리 가즈오님 그걸 꼭 한번 일독을 부탁을 드리면서, 일하는 이유는 스스로를 단련하고 마음을 갈고 닦으며 삶의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행위가 일이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하루에 최소한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내딛자. 오늘은 어제보다 1cm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자. 오늘 잘하고 잘못한 일을 되새겨보자. 그에 따라서 한 가지라도 개선, 보완, 또 한 가지라도 고민, 한 가지라도 문제를 해결한 사람, 내일 한 발 더 앞으로 내딛고자 결심은 하고 있습니까? 내일 더 성공하겠다. 내일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겠다. 내일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찾아오게끔 하겠다는 의욕, 또 결심, 또 목표는 설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표는 설정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여쭤보십시오. 분명히 일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답을 찾아서 일을 해야 된다. 이나모리 가족님의 당부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항상 밝은 표정해라. 긍정적인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액션을 취해라. 일을 할 때 좀 긍정적으로 출근해라 이 말입니다. 고객을 모실 때 밝은 표정으로 고객을 모시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선의를 베풀어라. 정직해라. 겸손해라. 노력을 아끼지 마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욕심 버리지 마라. 부정적인 마인드를 절대 가지면 안 된다.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납니다. 안 심으면 아무것도 수확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나머리 가주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왜 일하는가? 하미주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미주 주인이 누구일까요? 돈 벌어가는 사람이 주인이다. 일전에 이야기 들은 적 있죠? 그러면 돈 벌어가는 사람이 주인이면 지저분한 거 정리정돈은 누가 해야 될까요? 고객 안내는 누가 해야 될까요? 돈 벌어가는 사람, 주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결하게 하는 거. 지저분한 거 누가 치워야 할까요? 주인이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주인 마인드가 되면 그게 보입니다. 그런데 노동자 마인드가 되면, 직원의 마인드가 되면 지저분한 것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안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마인드, 주인 정신, 주인의 마인드로 출근, 퇴근하자. 고객님을 모시자. 그럼 내가 주인입니다. 하미주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미주의 주인이다. 내가 하미주의 주인이다. 내가 하미주의 주인이다. 외쳐보세요. 정말 주인이 됩니다. 제가 36년 전에 했던 겁니다. 하미주 주인은 내다. 하미주 주인은 내다. 외치고 또 외치고 조회할 때마다 하미주 주인은 내다고 외쳤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객님에게 공감하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공감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 고객님 잘 삐진다 라고 하고 고객님이 좀 신경질적이다 라고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 스트레스, 주머니 사정 스트레스 예전 같지가 않죠?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미용사한테 풀려고 하는 경향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미용사, 파트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객에게 공감해주면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감해주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유, 너무 대단하십니다. 이 말만 해주면 됩니다. 그 말 잘 쓰는 사람들은 우리는 프로페셔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상술이기도 합니다. 고객이 이전보다 많은 대우를 받으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고객님의 권한이죠. 여러분들은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뭐가 있을까요? 돈을 받았으면 의무를 집니다. 의무. 그리고 돈을 준 사람은 권한을 샀습니다. 여러분 의무를 다 하면 고객님 권한 행세를 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않으면 고객님은 신경질 아니면 역정, 그것을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갑질이라고 했는데요. 절대 서비스업 중에서는 갑질이라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권한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의무가 있었고요. 많은 대우 서비스는 물론 고객님 욕구까지 다 채워줘야 할 의무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소비 공급에서 오는 불균형에서 오는 당연한 고객님 욕구, 고객님은 그게 권한입니다. 권한을 산 겁니다. 그러면 그런 행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갑질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정말 나는 없다. 고객님 입장에서 고객님을 바라보면 많은 문제 해결하는데 아주 쉽게 헤쳐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일을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재미없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근을 일하러 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출근을 돈 벌러 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출근이 놀이가 되는 사람도 있고 출근이 노동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출근이 노동이 아니고 놀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취미를 바꾸면 됩니다. 우리의 취미가 무엇이면 행복할까요? 미용 일하는 거, 와인딩 하는 것이 취미면 와인딩 하는 것이 놀이가 됩니다. 대화하는 것이 취미이면 고객님과 대화가 즐거움이 됩니다. 스마일 하는 것이 취미이면 스마일 했지 나는 못 느끼고 앞에 사람 기분이 좋아집니다. 칭찬하는 것이 취미이면 앞 사람 장점을 찾아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취미이면 남을 도와주는 것이 취미이면 약자를 위해 봉사하고 배려하는 것이 취미이면 양보하는 것이 취미이면 경청하는 것이 취미이면 베푸는 것이 취미이면 독서가 취미이면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취미이면 얼마나 재미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드라이 연습하는 것이 취미이면 커트하는 것이 취미이면 이것을 취미로 만들어라. 미용실 출근이 재밌어질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분명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취미, 영화 보는 것이 취미인 사람이 있습니다. 뮤지컬 보는 것이 취미인 사람이 있습니다. 낚시하는 것이 취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곳에 돈을 사용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라고 했습니다. 독서가 취미인 사람은 책 사는데 돈 쓰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노래가 취미인 사람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것이 즐거움일 것입니다. 애주가는 술 먹는 것이 그 돈이 아깝지가 않을 것이고 골프가 취미인 사람은 추운 겨울에 새벽같이 골프장 가는 것이 최고의 낙이다, 즐거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노동을 놀이로 만들어서 매일매일 미소 가득한 즐거움 가득한 나날 갑시다. 내가 즐거우면 앞에 사람까지 즐거워질 것이다. 오늘은 책 이야기를 좀 많이 하네요. 20살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영상 보는 분 중에 20살 되는 분도 있고 30살 되는 분도 있고 50 넘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한 40여 년 전에 이 책을 봤더라면 정말 많이 성장했으리라, 지금보다 수십 배 더 성장했으리라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티나 실리거 교수님,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였죠. MBA 수업 $5의 프로젝트라는 책을 봤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상황을 볼 때 중심뿐만 아니라 주변과 틈새, 앞면과 뒷면, 내면, 윗면, 밑면 보는 것이 기회가 된다. 대부분 사람들은 앞면만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 내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죠. 우리는 모든 것을 앞면, 중심에만 투자를 하려 하는데요. 중심 시장보다는 틈새 시장이나 주변 시장이나 여기에서 틈새나 주변에서 더 많은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티나 실리거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정말 쩌리 있게 잘 가르쳤던 한 구절 이야기 드려볼게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경영학 학도들이 박사과정에 한 60여 명이 학생이 있었답니다. 근데 14개 팀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한 3명 정도씩 이렇게 팀을 나눴죠. 자, 3명, 4명 팀을 나눠서 이 한 팀마다 자기 개인 사비를 $5를 다 14개 팀에 $5를 주었습니다. 그게 숙제입니다. 과제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자기 돈을 쓰지 말고 다른 돈을 쓰지 말고 $5 규정해서 요 $5를 통해서 $5를 활용해서 일주일 동안에 돈을 가장 많이 벌어오는 팀에게 제우스 1등 박사학위 준다. 요 문제였습니다. $5를 활용해서 돈을 제일 많이 벌어오는 팀에게 1등 학위를 준다. 14개 팀에서 기획을 합니다.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해서 이 돈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일 수 있을까? 고민. 자, 일주일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교단에 와서 10분 동안에 PPT로 해서 어떻게 해서 돈을 이만큼 벌었다는 것을 발표하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는데요. 14개 팀에서 각자 팀마다 $5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이지? 많은 팀에서 이 $5를 초콜릿을 사가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이익금을 남기고 그 이익금이 남으면 다시 또 사서 팔고 이걸 일주일 동안에 하자 이런 결의도 하는 사람이 있고, 과일을 사서 팔자는 사람도 있고 티켓을 팔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식당에 가서 줄을 서가지고 줄 선 비용을 제일 늦게 오는 사람한테 팔아서 돈을 벌자, 이런 팀들 여러 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팀은 이색적인 팀은 맛집에 줄 서가지고 줄 쓴 것을 팔기도 하고, 정말 뭐 창의력 풍부한 아이들이 막 마구마구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1등 팀은 의외의 팀이었습니다. 그 옷다루를 학교 앞에 여러 가게를 찾아가서 당신 회사를, 당신 가게를, 당신 비즈니스를 홍보 관련 PPT 영상을 제작해 드리겠다, 홍보를 해주겠다.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한테 얼마를 지급을 해줄 수 있는가? 역경매죠. 역제한을 받습니다. 10분 동안 가게 홍보를 해주는 대가, 학교에 영상을 틀어주는 대가, 이렇게 역제한을 해서 많은 가게 중에 한 가게에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 가게를 홍보해주고 우리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PPT 영상을 10분짜리를 제작해주면 $1,000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에 영상 제작을 해주고 $1,000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끝나고 나서 학교에 갔더니 티나 실러 교수님이 등수를 매기는데요, 돈을 제일 많이 버린 친구가 당연히 $1,000를 버린 친구였습니다. $5를 시작해가지고 많이 벌어도 $150, $100 밖에 못 버리는데 이 팀에 $1,000를 벌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주변을 보면 기회가 열린다. 모든 일에는 중심과 주변, 틈새가 존재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중심에 집중해가지고 있었습니다. $5를 통해서 $5 중심에서 발상했지만 생각을 국한해서 돈을 벌였습니다. 근데 한 팀은 어땠습니까? 발상의 전환한 거죠. 미용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용실의 중심은 커터, 폼, 염색, 드라이, 전판. 그럼 주변 시장은 뭘까요? 어떻게 보면 남성 고객 퍼머, 남성 고객 패키지, 이게 주변 시장 아니겠는가? 우리는 미용실이고 이발소가 있는데 이발소 고객을 내가 빼앗아 오가지고 그 고객을 부가 창출하는 거, 그리고 전판이라든가 패키지라든가 이런 것이 틈새 시장이고 주변 시장이 아니겠는가? 남들이 똑같이 하는 그 중시장에서 열심히 해봐도 부가치가 일어날 수가 없다. 좀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 여기까지 하고요, 2부 잠시 후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